저는 농협 손해보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계열사고 제가 하는 일은 지역 농협을 다니면서 마케팅, 손해보험 상품에 대한 마케팅 지원도 하지만 우리가 농협에 가면 예적금, 카드, 뭐 대출 이런 상품들과 더불어 보험 상품도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은 아무래도 좀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보니까 농협 직원분들한테 보험을 잘 판매할 수 있도록 제가 상품 교육하고 마케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구역은 강원도 지역 돌아다니고 있고요. 아마 제가 회사에서 강의를 하니까 뭐 잘하지는 못해도 그래서 이 과목에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농협에 처음 입사했을 때 이 업무로 이제 입사를 했는데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긴장됐던 그 순간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경력직으로다가 들어갔는데 그 전에 저는 사실 손해보험 경력이 없었어요. 생명보험, 그것도 교육종 일이 아니라 세일즈, 그리고 세일즈 매니저 역할을 하다가 그것도 생명이 아닌 손해보험사에 교육으로 들어갔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긴장됐겠습니까. 그래서 전 지금도 생각나는 게 제 첫 강의가 춘천 원예농협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 작은 지점이었었어요. 교육 대상자는 5명밖에 없었는데 제가 뭐 4, 5명부터 뭐 한 1, 200명 뭐 교육 대상이 굉장히 다양한데 첫 강의할 때 1시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미천이 약하니까 1시간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1시간을 못 때우면 어떡하지? 질문하라 그랬는데 질문하면 어떡하지? 막 이래가지고 질문할 시간 안 주려면 길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강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 모습이었었어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BTC3 훈련 끝나고 나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제 회중 앞에 서서 뭐 강의 내지는 메시지 이런 거 하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필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저의 경험을 좀 보태서 뭐 강의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기까지 좀 그렇고 몇 가지 이론적인 부분들과 사례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요. 교재에 보니까 강의는 청중에 대한 섬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함축적으로 아주 잘 표현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청중에 대한 섬김.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강의자로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청중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강의 목적이 넘어갔네요. 그냥 죄송합니다. 강의 목적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당신이 강의를 준비하는 방법과 효과적인 강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이해하고 실제 강의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제가 오늘 강의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너무나 귀한 우리 BTC3 훈련생 분들과 또 훈련생 분들을 성심껏 섬기고 있는 우리 훈련 간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하는 사역과 또 사역지와 또 지역 모임과 또 가정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BTC3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훈련 기간 동안에도 어려움 없도록 주님 모든 환경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앞부분은 제가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쭉 설명을 하고 뒤에는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우선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강의를 잘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BTC 훈련을 구성하는 요소에서 강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3 훈련뿐만 아니라 1, 2, 3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BTC 훈련에는 강의와 실천과 점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지금도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 강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강의의 비중이 높다는 건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동일한 지식과 원리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과 원리를 전달할 때는 1대1 맨투맨의 방법도 있긴 하지만 또 때로는 여러 명을 상대로 하는 대중에게 이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또 좋은 수단이 강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훈련 과정 중에 강의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우리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또 예전 버전 우리 BTC3 훈련 교재에는 몇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참고로 소개해드리면 네 번째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강의를 잘해야 되는 것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감독의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도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래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teaching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섯 번째는 개발되는 축복, 지경,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다 하는 것이 강의를 또 잘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예전에 경기 광주 하남 모임을 또 개척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건 또 그곳에 있는 직장인들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 끝나고 이제 실습하시는 것처럼 그룹 전도를 통해서 경기도 광주 하남 지역에 있는 직장인들을 콜링하고 또 모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데 또 저를 사용하셨고요. 지금 강원 지역에서 제가 농협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강원 농협 선교회 각 지역 모임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 이렇게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직장인 선교대회 하듯이 농협 선교대회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또 춘천 성시와 운동본부 뭐 또 춘천 관내에 있는 도청 시청 뭐 해서 한 17개 직장 선교회가 또 연합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오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또 이런 데서도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BTC3 훈련 이후에 지역 모임의 또 대표로 또 지구 대표로 또 훈련원에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들도 사역의 확산 지경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 BTC3 훈련을 받으면 모임에서 핵심 순장, 저희 양재 모임은 이제 사역자라는 표현을 쓰고 또 시간이 지나면 부대표, 대표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자꾸 3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3 받는다고 다 대표, 부대표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원정희 선생님도 참 오래 버티다가 훈련 받으셨는데 이게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훈련 끝나고 모임의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은 리더가 잘못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 보였으면 나 저거 하지 말아야지. 다 저의 잘못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모교회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따 뒤에도 소개하겠지만 이제 중간에 직장 다니면서 BBB 사역하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군인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출신 모교회에서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또 이렇게 허락하시고 또 다른 교회나 다른 선교단체 또 다른 직장 신우회 예배 등등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만났던 해외 지체들, 우리 중국에 있는 BBB 지체들, 또 이란에 있는 또 크리스찬 지체들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말씀도 나눌 수 있었고 또 단기 선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군 사역 관련해서는 제가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벌써 만 7년, 8년 차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개 교회, 그러니까 3번째 교회고, 여기는 이제 부대가 이제 축소되고 없어지고 하면서 여기 이제 없어졌고, 지금 이제 2군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카카오 채널 통해서 지금 홍보 나가고 있는 데가 여기 백오교회입니다. 10월 25일 날 군전도 실천 사역 계획되어 있고, 여기는 임마누엘 교회라고 11월 1일 날 우리 BTC 원 훈련생 분들이 오셔서 군전도 실천 사역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강의자의 자세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 책에는 시편 말씀과 함께 한 9가지 정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강의자는 한마디로 시편 78편 7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완전함과 능숙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강의자는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그 일에 능숙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타 한 9가지 내용 정도 소개하고 있는 것은 교재 7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냥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의 실행 단계 크게 3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준비, 실행, 평가입니다. 강의를 준비하는 단계, 또 세부적인 내용들, 강의를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또 강의 이후의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의 구성 요소와 효과인데요. 책에 이런 도표가 있죠. 강의의 구성 요소로는 강의자와 청중이 있고 그 사이에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 학습 매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매체란 교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교재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필요한 또 별도로 프린트해온 이런 것들 다 교보제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시각자료, 수업자료 등등이 있고, 환경은 강의하는 환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의 공간의 조명 상태는 어떤지, 우리는 여기가 이 빔 프로젝트가 성능이 좋아서 형광등을 다 켜고도 이렇게 잘 보이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형광등을 켜면 앞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형광등만 끌 수 있는 곳인지, 또 다 끄면 또 너무 어두우면 또 졸거든요, 뒤에서. 그래서 이런 환경들 여러 가지를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뭐 음향이라든지, 음향 시설은 되어 있는 데인지, 아니면 블루투스 스피커 가져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좌석은 지금 같은 형태인지 원형인지 아니면 그룹별로 되어 있는지, 또 강의장 크기가 또 엄청 큰데 또 강의 듣는 인원이 또 작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위치시킬 건지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이 다 강의의 구성 요소를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모든 것들에 더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강의가 극대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의 이제 하지만 사실은 뭐 메시지, 설교, 프리젠테이션 이런 거 다 통칭하는 말로 오늘은 그냥 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인학습자의 특성은 교재에 있는 내용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준비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여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실행, 평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준비의 첫 번째는 분석 단계인데요. 강의 개요를 먼저 분석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의 주제가 무엇인지, 목적, 내용, 강의자. 오늘도 강의 교수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목적, BTC3 훈련생 분들이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룹 전도 때 메시지를 하셔야 되고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강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그러면 그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강의 개요가 되겠죠. 그리고 강의자, 나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나는 이쪽 업계의 업무도 아직 부족한데 이 업무를 시작을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를 필요로 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더 준비해야 되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의 자신의 상태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중의 인원수는 어떻게 되고, 성비는 어떻게 되고, 연령대, 신앙 배경, 훈련 정도 등등에 따라 거기에 맞는 강의 컨텐츠와 언어를 구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화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기왕이면 본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BBB에서 강의 혹은 메시지 또는 외부 선교단체나 외부 교회 이런 데서 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 BBB는 일단 지향점이 뚜렷하고 또 제가 또 BBB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들으세요. 근데 다른 곳에 가서 제 간증을 나누다 보면 이게 자칫 기복으로 들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대상, 청중에 따라서 간증에 저의 살아온 궤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용은 동일할지라도 표현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석도 매우 중요한데요. 아까 얘기했던 강의장 조명이 어떠한지, 빔 프로젝트 해상도는 어떠한지. 저는 지역 농협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를 하다 보면 농협에 좀 이제 부자 농협은 빔 프로젝트 산지 얼마 안 된 데도 있고 또 오래된 데는 막 흐릿해갖고 안 보이는 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휴대용 빔 프로젝트를 또 가지고 다닙니다. 미리 도착해서 한번 다 시연해보고 이거 너무 어둡고 흐리고 이거 안 좋다 그러면 빨리 내려가서 제 걸 갖다 설치하고서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미리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PC도 현장에 있는 PC를 쓰는 경우도 있고 제가 노트북을 쓰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뭐 여긴 제가 워낙 환경이 잘 돼 있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뭐 마음 편하게 이렇게 오는데 딴 데 갈 때 항상 노트북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PPT 폰트가 또 깨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미리 다 확인을 좀 해야 되고 우발 계획도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심지어 제 노트북을 가져갔는데도 또 거기 뭐와 이게 프로그램이 충돌이 됐는지 빔 프로젝트가 또 안 되는 경우도 또 몇 번 겪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오늘은 제가 이제 강의 내용 중에 일부만 프린트해 드렸지만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요즘은 제가 다닐 때 이 PPT 전체를 또 프린트해 갖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강의할 때 아예 나눠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빔이 안 돼도 그냥 그거 보면서 할 수 있게끔. 처음에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빔이 안 됐을 때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이렇게 인원이 많고 적고도 중요하지만 이 강의 공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인원은 소규모인데 공간이 넓으면 육성으로 하는데 굉장히 제가 강의자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좀 뜸한데 그래서 휴대용 그 마이크, 그러니까 애들 노래방 같은 마이크인데 그런 것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요만한 스피커에 블루투스로 마이크 연결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항상 갖고 다니면서 거기 현장에 마이크 시설이 없거나 공간이 너무 넓어서 육성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힘이 붙일 것 같다 싶으면 얼른 블루투스 마이크 스피커를 꺼내놓고 그걸로 강의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이크 시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스피커 작동 같은 거 원활한지 등등.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강의장 내에 시계가 어디 있는지 저는 항상 살핍니다. 시계. 왜냐하면 강의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강의자가 계속 강의하다가 시계 보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할 때 보통 이 뒤쪽이나 옆쪽에 시계가 있는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만약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핸드폰 어플을 또 다운받아 가지고 여기 시계가 나오게끔 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서 시간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오늘 이제 강의 교수법이다 보니까 이제 저의 것들을 이제 많이 소개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걸 프리젠터라고 하잖아요. 넘기는 거 PPT. 그래서 이런 게 보통은 적색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녹색이 나오는 거를 애써 찾은 것은 청중을 고려한 거죠. 적색 계속 보는 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녹색은 좀 편안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 프리젠터는 또 이 알람 기능이 있어서 제가 지금 강의 시작 전에 맞춰놨습니다. 45분이 되면 진동이 와요. 그래서 뒤에서 뭐 5분 남았습니다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겠고. 네, 그래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로서 이제 강의의 성격, 또 강의 소요 시간 중요하죠. 강의를 몇 분을 해야 되는지 가끔씩 왜 보면은
제 강의가 언제까지죠? 뭐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그렇죠. 내가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야 되는지를 알고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또 강의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PPT로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할 때는 장표라 그러죠. 우리 장표. PPT가 몇 페이지가 있는지로 제가 또 시간 예측을 합니다. 만약에 50분 강의인데 장표가 오늘은 죄송스럽지만 장표가 좀 많은데 이러면 빨리빨리 속도 요감 있게 진행하면서 이걸 빨리빨리 넘겨야 시간을 맞출 수가 있고, 50분 강의인데 뭐 한 20페이지 이내다 그러면 조금 느긋하게 한 장표에 오래 머물면서 강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강의자가 시간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PPT 분량도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배치 순서도 중요한데요. 아까처럼 점심시간 앞두고 있으면 아무래도 마음이 불안하죠. 빨리 끝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또 강의 직후에, 이제 식사 직후에 하는 강의는 또 졸립습니다. 이러면 이제 졸리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또 뭐 유머를 섞는다든지 뭐 퀴즈를 또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강의가 언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 하루 종일 하는 강의 같은 경우에 거의 끄트머리 하는 강의는 예정된 시간보다 확 당겨서 끝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강의 평가가 매우 좋습니다. 1시간 해야 되는데 뭐 한 30분만 하고 끝내도 막 다들 좋아해요.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뭐 등등. 여기 이런 강의 말고 이제 회사 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의 배치 순서로서 제가 또 잊을 수 없는 건, 제가 처음에 BTC 훈련 강의를 했던 게 강릉, 지금은 이제 강원도가 좀 시들시들해졌는데 강릉 훈련원에서 제가 했던 게 BTC 강의 처음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강릉까지 어렵게 갔는데 제 앞에 공세봉 형제님, 그때 이제 기획팀장 하셨던 공세봉 형제님이 강의를 하고 계셨고, 제가 강의를 하고 끝나고 당시 BTC 훈련 원장님이셨던 송기정 형제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제가 중간에 꼈잖아요. 이거 얼마나 떨리고 긴장되고 부담스러웠는지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서들. 네. 그다음에 이제 강의 설계 단계에서 이제 분석이 끝나면 이제 강의 내용을 구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의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일방적인 지금처럼 이렇게 전달식의 강의인지 아니면 토의식의 강의인지 이런 등등,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강의 준비가 좀 달라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도입을 넣을 건지 뺄 건지 등등. 그다음에 강의 안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이런 것들은 요즘 또 그 생성형 AI가 잘 돼 있어 갖고 좀 좋은 것 같아요. 자료 수집할 때 있어서 필요한 어떤 뭐 기사라든지 뭐 예화 이런 것들 AI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예화나 간증, 성경 구절, 또 질문 내용, 과제물 등등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강의가 뭐 하루 전날 알려주진 않잖아요. 미리 알려주면 그때까지 내가 언제까지 자료 수집해야지, 언제까지 초안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PPT 만들어야지 등등, 이렇게 단계별로 일정 계획을 세워서 강의를 준비합니다. 자, 강의안, 이제 강의안을 IG라고 하는데, IG라는 용어는 솔직히 비비벼서 처음 들었어요. IG가 인스트럭션 가이드, 그래서 뭐 사용 설명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강의 지침서 혹은 강의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G라는 용어를 이제 자주 들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인가, 그것도 아마 IG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룹 전도할 때 또 가스 플랜 또 전하실 때 또 이 IG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게 강의안 혹은 이제 메시지 원고를 말하는 거겠죠. 이걸 IG 인스트럭션 가이드라고 합니다. 강의안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따 뒤에도 소개해 드릴 거지만 이렇게 뭐 한글 파일에서 시나리오식으로 막 이렇게 적어서 하기도 하고, 저는 지금도 그 방법을 선호합니다. 근데 이제 개조식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다 살을 붙여서 강의하기도 하고, 이렇게 PPT를 할 때는 PPT 슬라이드에 거기 보면은 그 슬라이드 노트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내용을 적기도 하고, 이런 것들 뭐 전체적으로 다 IG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안 작성을 하면 뭐가 좋은가? 자신감과 여유가 생기겠죠. 아무래도 아무런 준비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강의안이 있으면 좀 하다가 중간에 막히거나 잠깐 뭐 딴 데로 샜다가도 얼른 돌아올 수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 당황스럽습니다.
강의 내용을 숙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효과적인 강의 진행, 강의 시간 조절이 용이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가 주일 설교 준비는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적어요. 물론 그대로 할 수는 없겠죠. 그걸 외우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 줄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살짝 보면서 하려면 이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 조절이 용이하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워드 한글에다가 12 글자 포인트 12에 주강,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쓰는 거예요. 12 글자 크기에다가 주간격 포인트를 1.15로 했을 때 한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정도를 하면 30분 분량의 설교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30분 설교에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분량을 조절할 때도 이 강의안 작성이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을 표준화하고 전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강의를 한 사람이 오래 계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우리 BTC 훈련 같은 경우 중간에 강의하시는 분이 바뀌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기존에 했던 이런 강의 IG를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 그걸 이제 기초로 나의 강의안을 다시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아예 없는 데서 하는 것보다 기본 틀이 있으면 준비하시기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전혀 엉뚱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일맥상통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강의안이 또 굉장히 유익하기도 합니다. 저도 다음 주에 영남 훈련원에 강의하러 가는데 그 강의 과목 제가 처음 맡은 과목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앞에 하셨던 분 강의 IG를 받아서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표준화, 전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강의안의 구성은 이렇게 도입 서론, 강의 실행 부분, 질문, 종합 정리 순으로 해서 이렇게 이건 이제 기획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강의안 작성 예시입니다. 이게 제가 언제야 이게 한 12~13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BTC3 훈련 받을 때 과제물이었어요. 요즘도 이런 과제물 똑같이 하나요? 네, 성령 충만한 삶의 중요성 IG 해가지고 제가 만들었던 건데, 달라고는 하지 마시고 드릴 겁니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인트도 주고 색깔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편집도 해보고 글자 다듬어 보면서 이게 숙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의안 작성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PPT, 지금 오늘 저는 이제 PPT 장표 안에 슬라이드 노트에다가 그냥 개조식으로 IG를 이렇게 했는데, PPT 따로 하고 아까와 같은 이런 방식의 IG를 풀로다가 다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랬을 때는 PPT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 내용,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이 내용 이렇게 한다. 페이지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IG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건 BTC 1 훈련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삶을 제가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 IG입니다. 요거는 제가 양재 모임에서 이제 메시지 할 때, 대표 순장하면서 이제 메시지 할 때 이렇게 성경 구절, 그다음에 제목, 도입 등등등 해갖고 이렇게 메시지 할 때도 이런 IG를 작성하고요. 주일 설교도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 진행. 우리 책에 보니까 처음 5분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마지막 5분도 중요하다. 처음 5분, 마지막 5분이 모든 강의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간도 중요하죠. 그래서 강의 실행의 도입 부분과 결론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 도입과 결론을 굉장히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상품 교육을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요즘은 도입 결론을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처음에 바짝 긴장했을 때는 결론도 되게, 이따가 몇 가지 예시를 갖고 왔는데 보여드리겠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강의를 되게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인정도 받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다 결론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용은 하나도 기억 못하면서 마지막에 감동만 남는 거죠. 자, 강의 진행, 예수님의 모범. 그래서 이건 우리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옛날 책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친숙한 표현, 씨 뿌리는 비유, 탕자 비유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높이를 맞추는 강의를 하셨다.
메시지 설교지만 그리고 호기심을 자극하셨다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뭐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핵심 질문. 동기부여와 격려해 주셨고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해 주셨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 제시하시고 과업을 위임하고 평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겠죠. 자, 도입 부분에는 이제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 뭐 강의 개요, 뭐 등등이 있고 자신감 있는 자세로 강의를 해야 되겠고 저와 같은 상투적인 말들은 안 하는 것이 좋겠죠. 제가 말재주가 부족해서 제가 경험이 처음이라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강의 진행에 있어서 이렇게 시간 경과에 따른 집중도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만큼 집중도가 몰입이 확 됐을 때 뭔가 임팩트를 팍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도가 떨어지려고 할 때 뭔가 변화를 또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영상을 중간에 틀어준다든지 아니면 퀴즈를 낸다든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넣을까 하다가 안 넣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 1시간 강의에 한 두세 가지 상품을 강의한다 그러면 한 두 번째 상품 끝나고 나면 거기에 이제 퀴즈를 냅니다. 뭐 숫자 확 지나가게 해서 맞춰보라고 하고 선물 드리면 그 숫자 보려고 엄청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집중해 주실 거죠?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활용합니다. 메라비안 법칙이라 그래서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앨버튼 메라비안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이론인데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나 호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목소리, 목소리는 약 38% 정도 차지하고 있고 바디랭귀지와 같은 시각적인 요소가 55%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 실제 내용은 7%밖에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설교할 때도 그렇고 뭐 강의할 때도 그렇고 뭐 강의 내용 막 좋았다고 설교 좋았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기억을 못해요. 이런 기타 뭐 비주얼적인 거라든지 이런 소리 이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많다. 그래서 이런 비언어적 요소도 강의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하면 뭐 우리 뭐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티브 잡스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고 제가 이 BTC3 강의 교수법을 처음 맡았을 때 2016년도인가 그랬을 때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책인데 이게 2006년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어제 조회해봤더니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프레젠테이션의 대가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 그래서 이거는 이 본인이 직접 쓴 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분이 한국광고연구원의 김경태 원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분석하고 연구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 스티브 잡스는 프레젠테이션을 어떤 기술로 했는가에 대해서 한 29가지 챕터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기업 프레젠테이션이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또 우리 BTC 훈련생 여러분들에게는 불필요한 내용들은 다 빼고 한 10가지 정도는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하다. 그리고 우리 책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가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 제가 따로 유인물 출력해서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첫 번째 강의교수법 때 한번 제가 출력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해드렸다가 오늘 저희 사랑하는 제 순환이신 우리 원정영재님이 훈련받고 계셔서 제가 어제 새벽까지 열심히 출력해서 갖고 왔습니다. 아까 원정영재님이 다 갖고 있네요. 아이 참나. 집에 가져가서 예담해 주려고. 그래서 여기 오프닝을 장악하라. 아까 첫 오프닝이 중요하다. 뭐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큰 그림을 먼저 이야기하라. 프레젠테이션은 구조가 핵심이다.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보여줘라. 마지막 5분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열정이 없으면 실패한다. 항상 되짚어주고 요약하라. 프레젠테이션은 드라마다. 청중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라. 세상에 너무 많은 리허설이란 없다. 리허설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얘기죠. 감동적인 마무리를 준비하라. 그래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을 장악하라. 프레젠테이션은 오프닝이 중요하죠. 첫인상이고 처음에 강의할 때 경직돼 있으면 청중의 마음을 열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개 모임이 와서 굉장히 이렇게 밝은 분위기를 연출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강의하기 너무 좋고 또 여기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별로 안 경직했죠 저는. 네, 근데 지금도 제가 좀 낯선 곳에 가면 많이 경직되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이 중요하다. 여기 보면 이제 좋은 예, 나쁜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쁜 예부터 보면요. 안녕하십니까 누구입니다. 오늘 이런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뭐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뭔가 마치 어떤 예식 의례를 치르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들께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놀라운 거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뭐가 놀라운 거지? 네. 그리고 자세도 중요하죠. 첫인상 자세. 연단에 서서 바지를 뭐 이렇게 부추긴다든지, 뭐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든지, 넥타이를 막 중간중간에 한다든지 이런 거 별로 안 좋고요. 단정한 자세로 이렇게 한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좋은 첫인상에 대한 내용이죠. 큰 그림 먼저 이야기하라.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은 내용을 설명할 때 세부적인 것을 알려주기에 앞서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기술이다. 그러니까 오늘 뭐에 대해서 할 건지, 오늘 강의 준비, 실행, 평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하고 하나씩 들어가면 지금 어디쯤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큰 거를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를 또 잘 잡아야 된다는 건데 프레젠테이션에서는 3이라는 숫자를 적절히 잘 활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오늘도 준비, 실행, 평가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큰 대주제 세 가지 안에 또 각 소주제도 또 세 가지. 근데 이걸 꼭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또 너무 기계적이고 어색할 때도 있긴 하지만 기왕이면 이렇게 하는 게 기억에도 오래 남고 전달하기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실 때도 설교하게 보면 3대지 설교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스토리식으로도 많이 하긴 하는데 예전에 뭐 오늘 설교의 주제에 대해서 뭐 첫 번째 해갖고 또 말씀하시고 둘째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구조를 잘 잡아야 되는데 둘째 하다가 또 그 안에서 또 첫째, 둘째 하다가 또 거기서 또 첫째 이렇게 막 가면 이게 어느 첫째인지 막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심플하게 해서 제가 설교 때 열심히 적으면서 이렇게 듣다가도 이게 어느 둘째고 어느 첫째인지 막 혼란스러웠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 구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뒤섞이지 않도록. 네 번째, 가장 좋은 것은 마지막에 보여주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도 귀납법적 성역 공부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섯 번째, 열정이 없으면 실패한다. 네. 기왕 강의를 맡았으면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또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는 게 좋겠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안 되겠죠. 여섯 번째, 항상 되짚어주고 요약해라. 그래서 이렇게 쭉 메시지나 설교를 전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해서 오늘 했던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짧게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적용 질문이나 생각할 부분들을 던지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강해 설교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였는지 앞부분에 요약을 해주고 이렇게 간다든지 그래서 요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프레젠테이션은 드라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것도 이제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하게 제스처도 하고 또 이렇게 이동도 하고 또 앞으로도 가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드라마식으로다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 보이죠. 여덟 번째는 청중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라 라고 해서 이제 눈을 볼 때 이렇게 한 사람한테만 너무 집중해서 하면 그분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선을 이렇게 골고루 하되 규칙적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거는 또 너무 어색하고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스럽지만 소외되지 않도록 시선을 분산해서 이렇게 보는 게 좋고 또 여러 명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시선을 하면 나는 이 그룹을 보고 있지만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자기를 보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대본만 본다든지 너무 스크린만 본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 컨택. 9번째, 세상에 너무 많은 리허설이란 없다. 좀 전에 여기서 드르륵 하는 거 들으셨어요? 네, 드르륵 했어요. 이제 5분 남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리허설이란 없다. 예? 뭐요? 저거 사자고 그거 좋다고 사자. 이거 사자고? 저는 오늘 물건 팔러 온 게 아닌데. 예, 저는 이제 식사 시간을 많이 확보해 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여분의 시간도 두는 거예요. 제가 5분 했다고 했지만 그 5분을 또 뒤에서 맞출 수 있을지 좀 더 걸릴지 모르니까 약간 여유, 버퍼를 두는 거죠. 세상에 너무 많은 리허설이란 없다. 리허설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고 그때마다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10번째, 감동적인 마무리를 준비하라. 마무리는 오프닝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회사에서 하는 강의는 뭐 상품 교육이기 때문에 뭐 어떤 감동을 줄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근데 나름 이제 그 부분들을 고심하고 이렇게 했더니 뭐 좋은 평가가 있더라. 심지어 제가 그때 모셨던 제 직속 상가는 여호와의 증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호시탐탐 뭐 하고 돌아다니나 막 감시하고 막 농협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뭐 복음 전한다 그러면 막 핍박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조사하려고 제 뒷조사를 한 거겠지요. 그랬더니 강의 되게 감동적이었다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강의를 하고 있길래 감동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강의거든요. 회사 강의는 제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는 이 클로징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맨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몇 가지 회사에서 했었던 것과 또 저희 모임 BBB에서 했었던 것들 소개해드리면 제가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랜드라는 기업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면서 이랜드의 경영에서 중요한 게 독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거의 핵심을 저는 이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러면 본, 깨, 적. 그래. 이게 뭐죠? 그러면 뭐 이렇게 뭐 망설이잖아요. 이게 바로 본 거, 깨달은 거, 적용한 거. 이게 이제 줄임말로 쓴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분위기 봐서 살짝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저는 직장인 성격 공부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원들 앞에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성격 공부 모임에서는 이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거와 같은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본 거, 깨달은 거, 적용할 거. 여러분도 오늘 강의를 들으셨지만 여기서 듣고 만다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게 한 가지라도 있다면 내일 영업점에서 꼭 한 번씩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무래도 농협 직원들이 오시는 창고에 오신 손님들한테 보험을 판매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을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분의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말하고 싶으신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은 직업이 도덕윤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반응이에요. 회사에서도. 자, 제가 이걸 여러분들께 왜 보여드리냐? 이게 보험이라는 거는 거절을 많이 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앞에 오신 손님이 무섭게 생겼다 그래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마음이 따뜻하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얘기를 해보십시오라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무엇으로 고객을 판단하는가 할 때 이렇게 마무리하기도 했고요. 또 마라톤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 시계 등등 얘기하죠. 이게 요즘 그 정치권에서 얼마 전에 그 회자됐던 얘기인데 이거 제가 10년 전에 써먹었던 겁니다. 저희 농협손해보험이 여러분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당신은 피스메이커 하세요. 난 페이스메이커 이게 나왔잖아요 기사에. 제가 먼저 써먹은 건데 이런 거. 모임에서는 더 그레이트 커미션 얘기할 때 이제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톤 터치해 주는 거 이런 거. 제가 이제 양재 모임에서 물론 이제 그 전에는 본부 차원에서 우리가 중국 상해에도 BBB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때 매년 이렇게 명절 때 갔다 오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바톤을 저희 양재 모임이 받아서 몇 년 동안 계속 단기 선교를 상해 모임을 갔었어요.
상해 지체들이 이제 BTC 훈련을 하고 이제 그들의 언어로 한족이 한족을 훈련시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일터 선교의 바톤이 이제 점점 또 중국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다 했는데 중국에서 오신 분이 BBB 전체 대표 순장님까지 되실 줄이야. 그리고 이거는 제가 동계올림픽 보면서 이제 생각했던 건데 여기 이제 몇 명, 이게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6명이 아니고 4명이에요, 4명. 예. 139번을 138번이 밀어주고 있죠. 예. 138번이 139를 밀어줬고, 그 다음에 139는 137번이 밀어줬죠. 예. 그리고 135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얘기하면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영적 4세대 뭐 얘기하면서 제 오랜 순장님이셨던 방영혁 순장님의 순원이 정규혁 순장입니다. 정규혁 순장님의 순원이 저고 저의 순원이 우리 원정 형제님이에요. 영적 4세대 뭐 이렇게 마무리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 강의 평가 부분인데요. 강의의 진정한 평가는 강의자가 무엇을 어떻게 전달했는가가 아니라 그 결과 청중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실천하느냐에 있다라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평가는 뭐 길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 본인을 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약간 사역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가 이제 주일 설교 영상을 이제 녹화를 해서 그거를 이제 SNS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걸 듣고 이제 복음이 흘러가고 또 우리 군인 청년들은 또 그들의 부모님이 이걸 영상을 찾아서 또 보시고 또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제 오랜 지인들은 얘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지? 뭐 하면서 저한테 또 궁금해서 연락이 오시고 또 모임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의 시작은 제가 저를 평가해 보기 위해서 찍었던 거였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파생이 된 건데 그래서 본인의 강의 또는 메시지를 이렇게 녹화해 보고 그걸 본인이 돌아보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끔찍하지만 계속 보다 보면 그래도 볼만하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BTC 훈련의 강의를 처음에 이제 맡았을 때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 끝나고 났더니 우리 훈련 간사님들이 강의 평가서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제 강의할 때 옆에서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피드백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곤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훈련 기간 동안에 아마 서로 하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이제 이 마무리는 강의의 마무리가 아니고 오늘 이 강의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강의를 잘하는 방법 해서 이렇게 한번 오늘 강의 전체를 정리를 해보았어요. 지식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나의 경험을 덧붙여라.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듣다 보면 뭐 어떤 책에 있는 내용들 아니면 어떤 출처가 불분명한 예화들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 게 더 감동에 와닿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실제 사례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잘 축적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전달 방법으로 사례라든가 사진, 동영상, 시청각 자료 등 평소에 강의 관련한 자료 수집하고 DB를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는 네이버 밴드, 우리가 단톡방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하지만 밴드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각종 사역, 1년 동안에 저희가 하는 사역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다 사진을 찍으면 밴드에다 다 모아놓는 거예요. 방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게 연말 리트릿 때 뭐 영상을 만들 때도 거기서 다 꺼내서 만들 수 있고 또 제가 어디 외부에 나가서 강의할 때도 거기 있는 사진 자료도 찾아서 활용하기 좋고 이렇게 동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쭉 잘 모아놓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의 경험, 강의 기회가 올 때 사양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기회가 오면 한번 해보시면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들을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라는 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뭐 외부에서든 내부에서든 BBB에서든 어디서든 강의를 많이 해보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자, 끝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3절, 15절, 16절을 제가 쉬운 말 성경 버전으로 앞에다가 적어놨는데요. 이거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곳에 갈 때까지 그대는 성경 말씀을 읽는 일과 성도를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온전히 힘쓰도록 하십시오. 이와 같은 일들을 명심하고 날마다 힘써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항상 깨어서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잘 살피도록 하시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구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대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